여기 사기가 성립되려면 먼저 기망을 해야 된다. 기망이 착오에 빠진다. 의사표시한다. 먼저 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고의도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졌다는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현의 고의가 또 한 번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특히 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기망행위와 관련해서 원래 법의 규율 대상은 인간의 내심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다. 기초인문관형부터 제가 가르쳐 준 건데 이게 법의 규율 대상이다. 따라서 법공부 기초는 행위가 뭐냐 요걸 따진 데서 출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인간의 행위 속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기하고 부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따라서 이제 자기든 부작이든 모두 인간의 행위에 포함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자기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법공부 최소한도 기초예요. 어디 가서 법공부했다고 명함 내밀려면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기획을 하고 부작위는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 그러면 이 기망행위도 글자 그대로 인간의 행위라고 말이야. 단 이 기망행위 속에도 당연히 자기하고 부작위가 모두 포함이 되고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연히 부작위도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의무가 존재할까. 이게 핵심 포인트다. 이런 걸 내가 가르쳐줬는데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지겹도록 가르쳐드렸어요. 법공부 기초라고. 이 원리가 이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에 관한 판례들이 최근에 여러 개 나왔어요. 따라 우리 시험에 싸그리 출제되는데 우리 책임 중에 그 판례가 이 비료물 새끼가 지금 찢어놨는데 거기 이제 59페이지에 1번 판례하고 제일 밑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 않았다. 이 판례하고 64페이지 보면은 집에 가서 확인. 64페이지 보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지에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제 뒤 집에 가서 확인하라니까 64페이지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지에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다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갑이 아파트 분양업자다.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수분양자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주위로 64페이지에 쓰여있는 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처럼 아파트 단지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애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고지했다. 자기에 의한 기망, 적극적으로 고지,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둘째,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고의가 저 사기가 성립되니까 주의물을 게을려서 이런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그런 과실밖에 없으니까 원천적으로 사기가 안 되는 거이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하라고 말이야. 법공부 기초니까. 따라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아예 침묵을 지켰다. 이게 부작인데 기대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침묵 지키는 것도 기망행위, 사기가 되는가? 이 부작위와 기망이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자기 의무가 존재할까? 따라 이 사건이 뭐예요? 이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수분양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가? 이게 자기 의무니까 이걸 판단하는데 법공부의 최소한도 기초야. 이 고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침묵 지켰다. 그러면 부작위한 기망이 성립이 안 되겠지만 고지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 안 했다. 그러면 부작위한 기망이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일 건데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의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가? 여러분은 워낙에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 때 금방 갖고 얘기해. 요거는 이 아파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 요소에 해당이 돼요. 따라 이런 거는 당연히 신의칙상 수분양자의 고지해줄 고지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으니까 이거는 부작위한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 경우 1. 분양계약을 분양업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손해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사기의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했으니까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 자기든 부작이든 모두 인간행위 속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기망행위도 이게 포함이 되고 대신 이제 부작위와 기망행위 돌리면 자기 의무가 존재할 것 이런 게 법공부 기초니까 이 판례들 물론 시험에 다 나왔고 그 다음 뒤에 입법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해서 거기 위에 보면 2번에 보면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가 지금 성질이 다른 판례 두 개를 이 자석은 그냥 기망행위를 부정했다고 싸잡아서 넣어놨는데 성질이 전혀 다른 판례인데 1번 판례는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부작위한 기망이 성립되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쏟아져 나왔던 판례고 무슨 이야기냐 이런 교환계약의 경우에도 각과 의뢰 얘는 토지 얘는 건물 서로 소유권 넘겨주기로 교환계약 체결했다. 그랬을 경우에 갑이란 애가 자기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를 1. 허위로 고지했다.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런 것도 부작위한 기망이 되는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교환계약의 경우는 설사 자기 물건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그래서 자기에 의한 기망도 성립이 안 되고 침묵 지켰다 그래서 부작위한 기망도 일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이유는 교환계약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교환계약은 자기 물건의 값어치는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 물건의 값어치는 염가,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최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해 상반의 지혜에 놓여 있다고 말이야. 이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물건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확히 고지해 주는 걸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고 말이야. 따라서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침묵을 지키더라도 일단 일체 기망이 안 된다 이야기고 2번의 판례는 이 분양광고가 위법한 행위냐 과정 분양광고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부작위하고 상관이 없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계약법 시험에서도 나왔고 총칙 시험에 나왔는데 물론 단답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는 실무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례 분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뭘 하나 공부한 적 있었냐. 계약법 들어가자마자 청약의 위인을 공부한 적 있었는데 청약의 위인을 이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밑도 끝도 없이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이냐 청약이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 위인으로 본다 판례가 그러고 해서 설명은 안 해줬다고 말이야. 다음 기회에 나오면 그때 심도 있게 공부하자 그러고 이게 계약법 시험에 나왔던 거야. 청약 위인이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거기 2번 판례 사건인데 지금 이 갑이 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업자인데 신문에 광고를 때렸어요. 과장 분양 광고를 쳤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본 건물에는 설명드려야 돼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위탁 경영을 할 것이며 본 상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매달 예컨대 25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과장 분양 광고를 신문에 들었어요. 불안계는 이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상가는 더 마찬가지예요. 과장 분양가 엄청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저 을이 이 신문 광고를 받고 신문 쪼가리 들고 여기 갔다가 말이야.
가서 신문 쪽을 보면서 광고 보고 왔다. 이렇게 약속 지킬 거죠. 당연히 확인했고 얘들은 당연히 약속 지키겠다고 확인했고 그래서 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이 계약서 내용에는 이 광고 내용이 일체 기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양계약 칠 때 꼭 확인해 보란 말이야. 이건 단순한 광고야. 계약서 내용에는 이게 기재가 안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졌다는 거야. 분양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수익 보장을 안 해주더라고 말이야. 나 구제 방법이 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스타트는 요게 지금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가 만약에 청약에 해당이 되면 아주 간단하다 말이야. 이게 청약에 해당이 되면 이게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250만 원씩 매달 수익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약속 어기면은 차후 불이행 책임 져야 되니까 차후 불이행 이후로 분양계약 취소 말고 해제하고 긴 납부한 분양대금 돌려받고 차후 불이행 이후로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근데 불이행의 씨앗이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는 거야? 꼬시는 거. 청약 요인으로 봐.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내용에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말이야. 그 말은 여기 분양업자는 수익 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1단계. 이거는 청약 요인이기 때문에 분양업자에게는 수익 보장 의무가 없다. 첫 번째 핵심. 따라서 수분양자는 차후 불이행 이후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1단계 구제 방법 물 건너갔다고 말이에요. 제 말 듣고 있나요? 2단계. 그래서 2단계로 제가 드리는 것이 뭐였냐? 나는 차고 일으켰다고 말이야. 왜냐?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 상가 건물을 수익이 보장되는 건물하고 차고 일으켰으니까 차고로 취소하겠다 해서 100구조를 이제 들이밀었는데 2단계로 요거는 차고로도 취소 못한다고 말이야. 이유 이게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차고가 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하죠. 내용을 중요한 차고야. 내용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 얘가 들이민 것이 사기였다고 말이야. 사기로 그럼 취소하겠다. 왜냐? 분양업자가 나 속였다고 말이야. 근데 판례는 이게 지금 여기에 쓰였다며. 요 세 번째 거가. 이 경우는 사기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가 법에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뭐 해야 돼? 입법이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그때서 다 그게 사기친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게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 입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런 상가 건물을 분양할 때는 이 수분양자가 자기의 책임과 위험 부담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이야. 거꾸로 분양업자는 분양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망은 수반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기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수의 정도를 넘어선 입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분명히 기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분양이 되기 위해서 기망은 어느 정도 한다고 말이야. 근데 그 정도 문제라고 말이야. 이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수의 범위를 넘어선 입법한 것이냐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는 입법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 구제 방법 없다고 말이야. 따라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이야.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어떤 놈을 밟아버려야 되는가. 이게 참 그런데 쟤냐 뭐 나쁜 새끼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사기 당한 사람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욕심이 많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토지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지나 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팔고 뭐 하지. 왜 일면식도 나한테까지 광고까지 따라가면서 가겠냐고 말이야. 그 생각하면 이런 거 투자 안 한다고.
전화 오는 토지 사기꾼들 전화 왔을 때 마찬가지고 뭐 제주도 땅에 뭐하고 이런 거 안 속는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으니 그따위서 이 사람도 편안할 수 없다. 나쁜 새끼는 이 새끼니까 이게.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법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법대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꼬맹이 때 장에 갔는데 동네 똘마니가 장사하는 할머니를 엄청 폭행하다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인가 한 4학년 요 무렵인데. 근데 어른들이 말리지를 않더라는 거야. 장을. 그거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 결심한 게 있었어요. 저런 새끼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야 된다고 하라고. 꼬맹인데 그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전부 할머니가 날개에서 할머니가 동네 그 양아치 새끼한테 돈 뺏기고 그렇게 벌건 대나서 옛날 시절이니까요. 60년대 시절이니까. 그래서 법대를 가자 그랬어요. 저 새끼들 때려잡자 그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가서 내가 광주로 싫어한 범죄가 생겨서 그 사기꾼 들었어요. 사기는 살인보다 더 나빠요. 왜냐? 살인은 피해 법익이 좁아요. 특정인만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사기는 피해 범위가 엄청 넓어요. 예컨대 당군일로 최대 사기꾼이 조이팔이 대구에서 사기친 놈. 당군의 최대 사기꾼인데 걔가 사람 죽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해서 자살하고 한 사람들은 지금 수십 명이에요. 그럼 이 새끼 더 나쁜 새끼라면 살인보다. 근데 이 새끼는 중국에 가서 죽었다고도 동영상 보내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치 권력이라든가 심지어 검사, 서장 이런 새끼들까지 돈 받고 모여서 중국까지 도망가 있는데 그 관련된 법관, 검사, 국회의원 싸그리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던 게 하나 돼요. 이 새끼는 중국에서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조이팔이나.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수십 명이라고 지금 피해자들이. 수천 명, 수조를 사기당했으니까. 그럼 누가 나쁘냐고 말이야. 사기꾼이 더 나쁘죠. 내 목표를 딱 두 개 정했어요. 양아치들, 폭력배하고 사기꾼은 죽여버리자 그러고. 그래서 법대 갔어요. 근데 왜 시험을 포기했냐? 중개사 강의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내 주위 선생들 때문에 그걸 포기하게 됐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한 것이 좀 있어요. 그건 그거고. 거기 2번의 판례 상가건물 분양 이거는 워낙에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이거 순차적으로 이거 정리 잘하고 우리 시험은 계약법에서는 우회과 하나만 간단히 단답식으로 정의하고 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총칙에서는 사기가 성립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물어봤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나 같으면 이거 사례 문제로 출제해버려. 왜냐? 계약법하고 총칙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두루두루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2번 판례는 제배가 연구 잘하고 이런 과정 분양고에 속지 않도록 마음부터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라고 말이야. 정말로 사기 당하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 충격 때문에 정말 한 장에 벌고 싶어요. 사기 당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 사기 몇 번 당했는데 그래서 심정을 알아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 충격이 오래 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판례 검토를 끝냈으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것도 정리를 꼭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망을 했다. 그럼 이게 원인이 되어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요 기망과 착오 사이의 원인 결과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현이 되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의사표현다.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착오하고 차이점인데 여기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고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까 착오하고 칼같이 구별하는 거예요. 아까 착오에서 법률형의 내용은 중요 부분을 착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편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된다. 표의자 개인만이 아니고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도 같이 검토하고 착오에 나와 있었는데 사기도 마찬가지고 강박도 마찬가지고 인과관계 딸 때는 객관적인 인과관계는 필요 없고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착오하고 틀린데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들란 말이야. 왜 이거는 주관적인 인과관계만 필요로 하느냐?
이런 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능력 내지는 지능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정도 지능 수준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할 것도, 보통 사람보다 정신력의 지능 수준이 낮게 되면 쉽게 속아 넘어가 저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지능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경우도 사기가 성립이 되는가, 이걸 묻고 있다.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의 수준으로 판단해 보라 말이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정신능력 지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법의 세계에서 더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더 보호해줄 필요 없나요? 답은 나와 있어. 더 보호해줘야 돼. 그럼 어찌해야 돼요? 사기가 성립이 돼야지. 그래서 취소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이야기야. 따라서 여기 이제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표의자 개인의 정신능력, 지능 수준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과관계, 속아 넘어가는 정도를 따져야지, 사회 일반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처럼 보통 사람보다 정신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다. 사회 일반인 같으면 넘어가지 않을 것도. 그러면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잖아. 취소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한강으로 가겠죠. 먹 같은 세상 살 필요가 없다 그러고. 이해하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외우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강박에는 강박이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하고.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출제된 판례인데, 강박이 되려면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거기에 판례를 보면 단지 각서의 서명락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강박이냐 골라겠더니 전부 강박이라고 고르고 나와서 웃고 다니더란 말이야. 다 틀리고 떨어지고 또 1년 고생하는 거야. 강박하고 강력은 사촌관 아니라 그 말이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야. 요거는 단지 각서의 서명날에서 강력히 요구만 했지, 서명날을 안 하면 가위로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구체는 해악의 고지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면 강박이 아닌 거야. 야매로 공부하면 또 이야기지만 법 공부는 정확하게 허접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워낙에 중요한 판례고 저번 주에도 가르쳐줬다시피 이 강박의 의사표시는 민법상 취소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강박도 정도 문제를 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당했다. 이리 되면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게 취소권이 제척기간에 걸려요. 146조에서 법률에 간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3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취소 경우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따라서 제3자에게 넘어가 선이면 설사 강박으로 취소하더라도 소유권 못 찾아온다고. 이자가 소유권자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효로 돌아가면 의사결정을 자유로 완전히 박탈당했다. 무효로 돌아가면 요건 일단 제척기간에 제한을 안 받고, 그 다음 요거는 절대 무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가 되면 얘가 선여도 보호가 안 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할게. 이게 또 왜 이제 문제가 또 터졌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정수정학계 사건을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이 정수정학계 사건에서도 지금 62년도에 이제 부산에서는 김비태 씨가 중앙정보부 강박에서 전 재산을 이제 헌납을 했는데, 여기 2012년도 대선 전국에서 이 자식들이 이 양반은 돌아가셨고 이 양반이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정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때 당시 와서 고은청 옆에 들이밀고 전 재산 헌납을 해서 부산일보사 갖다 헌납하고 서울의 문화방송 헌납하고 경향신문사에 있는 사옥 헌납하고 그게 지금으로 수조예요. 헌납해서 이걸 국고로 기속시킨 게 아니라 정수정학회를 만들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자식이 2012년도 대선 전국에서 오라버지가 국가의 강박에서 재산 헌납했으니까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말이야.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패소를 당했다고요. 패소당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게 강박이
우리 민법 110조 1항이면 취소 사유로 돼 있어 이렇게. 근데 강박 당한 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말이야. 근데 왜 구제가 안 됐냐? 죄책권이 지나버렸어. 요거는 62년도고 2012년도 소송했기 때문에 따져 억울하지만 기소권은 죄책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됐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장한 것이 뭐였느냐? 그러면 이게 공고협박이나 불법적 손해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반사질증으로 보면 안 되냐? 반사질증으로 보면은 요 증여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는 죄책권의 제한 없죠. 그 점문적 가르쳐줘서. 요거는 강박이나 불법적 손해에 사용에 따라서 반사질증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 구제가 안 된 거라고. 그냥 마지막에 이제 이쪽 변호인들이 들이민 거에 뭐냐? 잠깐 무효로 만들어야 돼. 죄책권의 제한을 받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걸 증거로 내밀은 거예요. 이 경우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내려와서 김대 씨 여기에다 곤충을 들이밀었어요. 그거 전제다 헌납을 각서쓰라고. 이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거 아니냐 이걸 주장을 했다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걸 보면 이게 뭐로 돌아가니까 무효로. 그러면 구제가 됐을 건데 법원에서는 노했다고 말이야.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까지 당한 것은 아니니까 무효서는 안 된다. 단순히 취소서밖에 안 된다. 그래서 패소를 당했다고. 그래서 이게 또 이 사건에서 엄청나게 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법관들도 이 사건에서 뭐라 했냐 그러면은 요건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중앙정보부 요원이 가서 곤충까지 들이밀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62년도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나가다가 그 잡아다가 고문해서 바닷가 던져버려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는 그런 공포정치 시대였다고 말이야. 그러면 곤충까지 들이밀었어요. 그걸 쏴버려도 돼. 그럼 의사결정이 저는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럼 이걸 뭐로 봐야 돼요? 무효로. 이 말 하더래요. 무효로 보고 그러면 절대 무효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 다 넘어갔다고. 강탈당한 재산이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3이 넘어간 것도 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무효예요? 절대 무효라고. 그러면 제3자가 넘어갔어도 김비태죄 상속인데 되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무효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법관도 이 사건을 판결한 법관도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절대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왜 취소로만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재산 중에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아마 무효로 봐서 이 사람들 재산 찾아가도록 했을 거예요. 그 정수장학교 없애고. 이 사람들도 이 재산을 자기가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재산을 아버지 뜻에 따라서 장학회 따로 만들겠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거 왜 정수장학회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재산 중 일부가 전전 양도가 됐어. 다 막 넘어가서 건물과 경정부 이렇게. 근데 이게 절대 무효로 보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사람이 불똥을 만든다고 말이야. 이건 알아들어요? 이런 또 문제가 있다고. 법관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자기도 이제 무효로 푼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취소로 본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법관이 그랬어. 당신들이 억울한 건 안다고. 공공협박자 전체다 헌납해서 그렇게 그늘에서 살고 수십 년간을. 근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해서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하고 이게 판례에 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판례 공부도 역사적 사건을 이해를 하면 그 관련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 공부도 되고 그 법학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역사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하튼 간에 이 무효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절대 무효다. 죄책권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서 이런 판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해를 완벽하게 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면 이 법이 해야 된다. 그 나머지 중요한 거 없어 집에 가서 있고 뒤에 효과에서 2번에 보면 제3자의 사경박에서 110조 2항 여기 시험에 해년마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워낙에 주지시켜서 쪽 깨고 있으라 보는데 해년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A가 토지 소유자다. 제3자 A가 갑을 사기 강박을 해서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바로 취소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얘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참 조문은 잘 만들어놨단 말이야. 110조 2항에다가 이 제3자가 피해자를 사기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법조문 자체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법조문은 잘 만들어놨다. 따라서 얘가 거꾸로 선이 뭐가 싫으면 이자의 사경목 사실을 얘가 모르고 있고
먼 데서 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없을 것이고 아라건 아수에 안에서만 취소하니까 문제는 이제 판례와 관련해서 지겹도록 출제하는 것이 디린의 사기강박이다. 디린의 사기강박이 제3자 사기강박 하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또 알아요. 디린은 지금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이 본인이고 팔아다가 대륙권 줬다. 얘가 갑대를 잃다 토지 매매했다.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둘이죠. 본인과 상대방. 얘가 이제 얘를 사기강박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가 사기강박한 거지 않냐. 지금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이거는 또 누구나 알아요. 얘는 본인하고 동일시한다고. 또 디린은 제3자 사기강박 말은 제3자 해당이 안 된다고. 근데 알면 뭐하냐면 그렇게는 안 물어보는데 사례로 물어본다고. 이게 지금 제3자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이자를 상환했던 사실을 본인이 계약의 상대방이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취소할 거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제3자 상대방이 아니라고. 따라서 얘가 사기했던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얘는 당연히 취소해. 여기 사례로 하도 물어보는데 틀리지 마세요 정말로.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판례 디린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이 안 된다. 요게 집중 나오다 보니까 동그라미 4번 고용계약에 있어서 피용자의 사기강박 주되는 이거는 이제 사용자하고 피용자는 동일시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4번 판례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3번 판례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4번 판례까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똑같이 있고 우측 넘어가서 타제도 관계에서 사기와 착오 여기 이제 아까 착오에서 나왔던 건데 그냥 넘어온 건데 지금 얘가 얘를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그러면 얘는 착오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그러면 1. 기망을 당했으니까 사기력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기망에서 착오에 빠졌으니까 2. 착오력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기하고 착오 경합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관해서 통설 판례는 표의자 갑은 사기력으로 취소하든 착오력으로 취소하든 선택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니까 요거 점검 따가고 뒤에 넘겨서 시험에 지금 또 쏟아놓은 판례가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인데 여기에 이제 제3자의 사기강박하고 관련 있는 판례인데 얘는 또 뒤에다가 좀 따로 써놓고 무슨 이야기냐 이걸 구별을 차려놓으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3자 A가 A를 사기강박해서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얘가 제3자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없다. 그러면 취소를 해요.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요 매매를 취소하고자 하니까 이 계약의 상대방은 얘한테 취소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사기나 공갈 협박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고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도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나를 사기에 강박하려는 A이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한다고 말. 취소는 A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A한테 이렇게 얘가 불법행위에 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A한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러면 제3자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갑은 굳이 을과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만약에 을과 계약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선의 뭐가 싫은 경우 이 경우는 취소 못한다.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모르고 있고 먼 데서 과실 없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결론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는 현재 공갈 협박 기망을 한 불법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판례는 제3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서 을과 계약을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다. 정리 또 보고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 두 가지를 마스터를 했고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 그래서 지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107조, 108조, 109조.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의사표도 110조를 두고 있는데 여기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의사표현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 이게 다 원래대로라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비준위 표시, 원칙 유효, 외적으로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을 경우는 외적으로 무효, 허위 표시 무효,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이게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고 말이야.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무효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생기니까 취소는 누누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지금 착오든 사기 강박이든 건물 매매했다. 얘가 취소권자다. 취소하기 전에는 그대로 유효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무효로 만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 유효고 취소를 해야지 비로소 소급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따라 취소를 꼭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무효로 돌리는데 이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취소와 같은 의사표시가 다시 의사표가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 취소사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취소는 취소 의사표를 해야지 당의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당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애가 첫째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을 했다. 이런 거를 외우지 마서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자기 의사를 외부에 나타낸다고 해서 표백한다 그래요. 그 다음 이 서면을 우체통에 집어넣어서 발송을 한다. 이게 이제 의료 수신함에 도달이 됐다. 마지막 얘가 수신함을 꺼내서 편지 내용을 읽어서 알게 된다. 이런 거를 요치라고 보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갑이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언제 취소 의사표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달려있단 말이야. 예컨대 발송한 단계에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A한테 불리하고 갑이 취소했던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취소되고 소유권 돌아가니까 거꾸로 유효한 단계에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토의자한테 너무 불리하고 의사표시는 이미 의뢰에게 도달이 됐는데 빌어먹으려면 눈치채고 서면을 읽어볼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요지가 안 됐으니까 취소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소유권 못 찾아간다. 이한테 불려야 돼.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런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양자 이해관계를 조화절중 짓고 있어 발송과 요지 사이의 중간, 도달, 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게 111조. 따라서 도달주의 원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경우는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립된 것이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있어서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또 일이 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 이게 이제 효력이 생기려면 최소한도로 서면을 작성해서 A한테 보냈다. 그럼 A한테 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원래 A한테 취소한 걸 알았는데 얘가 죽었다. 그러면 상속인이 취소한다. 이자와 상속인을 모른다. 이런 경우. 또는 요 의리 상대방은 아는데 얘가 갑자기 소재 불명이 됐다. 행방 불명. 나 어떻게 도달시키는데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토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만 소재 불명인 경우는 의사표시 도달시킬 방도가 마땅히 없다. 그래서 두게 된 것이 공시송달. 세 번째,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은 됐는데 얘가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정신능력이 안 되더라. 저게 뭔지 모르더라. 흔히 말하는 제한 능력자들에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가 도달이 됐다. 이런 경우도 도달은 됐으니 효력이 생기는가? 그러되면 정신능력이 휘둘리는 제한 능력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 능력자 의사표가 도달된 경우는 토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의사표시 논쟁점인 몇 가지 문제인데요. 저번 1월 달에는 이거를 기초 몇 개만 그래 건너뛰었는데 판례로서 몇 가지만 간단히 검토를 한단 말이야. 먼저 앞에 표백주의 시험 안 나오니까 이런 것 좀 읽지 말고 뒤에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의 개념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 정리 잘하고 도달을 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겨야지 도달이라 그래요. 그 정리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민법 111조 1항도 요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요게 임의규정이다. 요걸 출제를 잘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민법은 도달지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우리 의사표시를 발신하기만 하면 혈육이 생기는 걸 하자. 특약을 맺게 되면 발신주가 유해주로 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입증 책임. 이 판례들이 이제 시험에 무지 나오는데 지금 실무에서도 이걸 꼭 염두에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내는 거니까. 지금 상대방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의 혈육이 생기는데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겠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써먹게 될 것이 해제인데 저번에 계약부에서 배운 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 해약금면 해제 이런 거를 구별 정확히 하고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시험을 떠나 실무에서 제대로 중개하려면 해제 같은 게 대표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현. 얘가 중도금 줬다 안 줬다. 그럼 해제 의사표현 얘한테니까. 근데 이것도 불호식 행위니까 원래는 구두려도 상관이 없어요. 전화 딱 들고 해제할게 이렇게. 근데 증거를 남길 필요 나중에 얘가 발뺌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서면도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 보통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둘째, 대부분 실무에서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겠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급편을 발송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할 건데 얘한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때 이제 내용 증명이나 다시 하고요.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럼 이 사건 같으면은 해제 의사표가 도달이 돼야지 효력 생기고 해제가 되니까 도달을 주장하는 갑이라고. 나중에 나는 얘가 해제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이 해제 의사표 얘한테 도달했다는 걸 얘가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서면으로 보내는 건데 내용 증명이나 등급편을 설명해도 생활상시가 자하실 거예요. 내용 증명 등급편이 왔다. 내가 부재 중이다. 그러면 방문 앞에 대문관 앞에 엽서를 하나 우체국 아저씨가 놓고 가요. 내일 뭐 등급편이 안 돼. 내일 다시 들리겠다고. 반드시 이 사람 손에 쥐어준다는 소리야. 따라서 등급편이나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경우는 이게 반송이 된 적이 없다. 반송된 사실이 없으면 100% 무항고로 본다는 거. 상대방의 도달을 관주가 돼. 판례 입장. 그러면 입증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야. 그래서 통상 우편. 보통 우편의 경우는 요거하고 다르죠. 요거는 반드시 상대방에 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송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도달한 것으로 이건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토의자 갑쪽에서 별도 증거 방법에 의해서 도달을 다시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러느니 실무상으로 일단 무엇으로 하라. 법 모르는 사람 내용 증명 띄우잖아. 우체국 가서. 이런 식으로 하라 그 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집중 나오니까 정리 반드시 할 거. 그다음 도달주 효과 그래서 거기에 철회의 개념. 지금부터 이제 철회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사용을 하라는 거.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취소, 해제, 추인과 더불어서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민법을 이야기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철회인데 이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그래요.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현재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되도록 두드려 막는 거예요. 저지하는 게 철회라고. 취소는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돼야죠. 발생이 된 것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것이 취소고 이게 철회라고. 철회는 의사표시 발생된 이후에는 못하는 거예요. 취소는 하겠지만.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해요. 여기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이 되면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겼으니까 도달한 이후에는 뭐 못하겠죠. 철회 못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런 게 민법 교재 지겹도록 나온다고. 이따 뒤에 대리에서 이 말을 또 써먹어야 되고. 철회의 개념을 이 순간부터 정확하게 깨우치고. 그 다음 발신 후 사정 변경 111조 2항은
엊그저께 계약법에서도 가르쳐줬어. 여기에 총칙에서는 법조문 그대로, 계약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 관련해서 출제를 하니까 정리 잘 하시라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111조 이야기예요. 의사표시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했다. 행위능력 상실,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현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방의 성남하면 계약도 성립된다. 엊그제 그렇게 들었어.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총칙에서는 조문 그대로. 그 다음 도달적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 없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엊그제 그렇게 들었어. 531조 계약법에서 가르쳐줬죠. 요거는 예나 지금이나 지급 들어온 거 정립 반드시 하고, 대하자 말고 격지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청약 말고 성낙만 발신주의, 대하자 말고 격지자, 그 다음에 청약 말고 성낙, 이걸 바꿔치기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한 10번 나왔어요. 계약법에서 정립 꼭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에 131조, 이 두 개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권대를 써서 상대방의 본인에게 추인을 할래 최고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본인 확답이 발신주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131조하고, 물론 시험은 531조가 제일 많이 출제되지만 두 개 정립딱 하고, 그 다음 뒤에 그 수령능력이 아까 말한 이 상대방의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현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야기고, 대신 이자는 이제 제한능력자니까 능력 보충에 법정대리인이 있을 거라고 말. 이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한 이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내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 요거는 원래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제도예요. 공시송달 제도는. 그런데 우리 민법에도 이제 아까 같이 표의자가 가시립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소재 불명인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면 된다 해서 113조에 규정을 두었어요. 공시송달 제도 자체는 이제 소송법에 나와 있는 제도지만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 안 하고, 그 뭐 하려고 공시송달을 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공시송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상대방의 송달을 서류를 법원에 들고 가요. 그리고 법원 사무관에게 보관을 시키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해요. 어디서나 아무개한테 이러이러한 서류를 보내고자 하는데 소재 불명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 법원 와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 게시판을 볼 일이 없죠. 근데 뭐 하려고 이런 공시송달을 하냐.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버려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신문에 이 공시송달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상대방에 뭔 서류 보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경우 공시송달 한다 신문에 기사 뜨잖아요. 나중에 실무에서 일처리를 할 때는 여러분 이걸 써먹을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다음 딱 7분만 쉬었다 들어오세요. 7분만.